태조실록 1권 총서 107번째 기사. 구공신의 녹권을 내리고 태조 이성계를 개국공신 배현경의 예로 중흥공신에 책록하다. 공양왕이 효사관에 고하고 구공신에게 녹권을 내렸는데 태조로서 분충정난 광복 섭리 좌명공신으로 삼고 작은 화령군 개국 충의백, 시급은 1,000호, 식실봉은 300호, 전 200결, 노비 29를 내렸다. 그 녹권은 개국공신 배현경의 예에 의거하여 중흥공신이라 일컫고 부모와 처는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에게 2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자손의 정안에는 모두 중흥공신 아무의 몇 대 손자라 일컫고 유사는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하고 구사는 7명, 진배파령은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가하였다. (108번째) 기사. 태조를 영경연사로 임명하고 팔도의 군마를 거느리게 하다. 공양왕 2년 경호 정월, 공양왕이 경영관을 두어 태조로서 영경연사로 삼고 또 명하여 팔도의 병마를 거느리게 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번을 나누어 교대해 지키게 하고 군자로서 늠록을 주게 하였다. 총서 109번째 기사. 태조가 병으로 사직하다. 3월 태조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총서 110번째 기사.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교서. 4월 공양왕이 중사를 보내어 문병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였다. 교서를 공신에게 내려 그 공로를 칭찬하고 내구마 한 필, 백금 50냥, 비단과 명주 각 5단, 금대 1개를 내리고 이내 내전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 태조에게 내린 교서에 이르기를 비상한 변고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게 되며 만세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한이 없는 보수를 받게 마련이다. 옛날에 우리 태사는 태조를 보좌하여 비로소 사만을 통일하여 대실에 함께 배향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거의 500년이 되었다. 지난번에 이인임이 몰래 현릉에게 영전의 역사를 인도하여 상상자리를 차지하고는 임금에게 원망을 돌아가게 하여 마침내 갑인년의 변고를 초래하여 사자가 없게 하였다. 이님은 이에 여불위가 진나라를 도적질한 계책을 써서 현릉조의 요망스러운 중 신돈의 소생인 우로서 거짓으로 현릉의 궁인이 낳은 아이라고 일컫고 이를 왕으로 세우니 현릉의 모후가 불가하다고 했으며
제상 이수산의 종친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이님이 따르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실망했으며 누른 안개가 사방에 차 있어 햇볕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가 상사를 주관하여 현릉을 장사할 적엔 무지개가 태양을 둘러쌌으며 증제를 주관할 적엔 올빼미가 대실에서 울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으며 그가 현릉의 아버지인 의릉의 기일에 재기할 적엔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천둥과 번개하며 우박이 내렸으며 그가 작을 물려받을 적엔 바람이 조묘와 치몬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뽑고 대실에 망새가 부러지고 묘문이 넘어지고 얼음에 화재가 났으니 이것은 조종의 혼령이 위험을 보여 우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 우의 엄이 반야를 죽여 증언할 사람을 없애었는데 사평의 새 문이 저절로 무너졌으며 죽은 후에 살이 썩어 없어진 뼈를 장사하여 우의 엄이라 하였는데 너를 안치한 장막이 하루 동안에 2번이나 화재가 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만세에 우가 반야의 아들임을 보이는 것이다. 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는데도 그 어미의 명시가 정해지지 않으니 제상 김송명이 말하기를 세상에 그 아비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미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듣지 못하였다 하여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였으나 현릉의 모후가 힘써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김유가 우는 왕씨가 아님을 황제에게 말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선뜩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의 아내는 이님의 진려인데 창을 낳았으니 이에 왕씨의 흥복이 될 희망은 끊어졌다. 이님이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15년이나 되었는데 우가 또한 광패하여 요동을 공격하기를 꾀하여 삼한의 100만 백성들을 징발하여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 경과 부관 조민수가 행군이 압록강을 지날 때 경이 여러 장수들에게 사직의 존망이 매여 있다는 계책으로서 깨우쳐 군사를 돌이켰으니 이것은 경이 우리 백성들의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한 것이요 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만 경에게 힘입었소. 경의 용맹은 삼군의 으뜸가고 직위는 양부에 높았으며 공명은 세상에서 뛰어났으나 자랑하지 않았소. 강목과 연희를 읽기를 좋아하여 유후, 강후, 무후, 양공의 충성에 감동한 까닭으로 군사를 돌이켰던 그 즈음에 흥복을 의논하니 민수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소. 그러나 이미 돌아와서는 그 친척 이님과 이임에게 가담하여 경의 의논은 저지시키고 창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총재가 되었으니 왕씨를 흥복시키는 일이 한 번에 큰 기회를 잃게 되었소. 경은 속으로 견디고 참아 관직에 종사하면서 공의로서 민수를 계유하고 이에 대간의 인선을 철저히 하여 기강을 진작시켰소. 이에 헌사에서 민수를 탐욕이 많아 법을 남용했다고 탄핵하여 쳐서 제거하였소. 경은 밤에 생각한 일이 있으면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현인을 구하기를 목마름과 같이 하며 악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모든 백성들의 조그만 이익도 반드시 일으키고자 하고 조그만 해로움도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며 언로를 열어 민정을 통하게 하고 일민을 천거하여 공도를 널리 폈소. 지난번에 뇌물로 분경하는 기풍과 금전으로 관직과 옥사를 거래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초야에는
천거되지 않은 현인이 없고 조정에는 요행으로 차지한 직위가 없으며 사자를 보내어 지휘권을 주고 주군을 순시하여 출척을 행하매 번진이 감히 구적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목수가 감히 백성을 해하지 못하며 여러 소인의 사설을 배척하여 사전을 여러 도에서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구제하여 넉넉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지경으로 올려놓았소. 규전, 채전의 법을 채용하여 서울의 벼슬하는 사람에게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군자를 우대하고 수위를 엄하게 하니 관작을 주되 사정이 아니고 형벌을 쓰되 노한 것이 아니요. 경의 성심은 광명정대하고 청천백일처럼 명백하여 우부우부도 다 함께 보는 바이니 그 경영해 하는 일이 왕실을 흥복시키는 터전이 아닌 것이 없었소. 기사년 겨울에 창이 보낸 청조사 윤승순이 예부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우리나라에 자문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고려의 왕위는 자손이 끊어져서 이성으로서 왕실을 꾸몄으니 삼한을 대대로 지킬 좋은 계책은 아니다.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신이 관 위에 있어 군신의 본분을 지킨다면 비록 수십 대나 조회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이 걱정되겠으며 해마다 와서 조회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싫겠는가. 동자는 경사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천자께서 현릉이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한 시기에 남보다 앞서 신하라 일컬어 천하 사람들에게 천명이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천운을 도와주는데 큰 공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끊어진 것을 민망히 여겨 왕씨의 신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이었소. 창의 외조부인 이임이 총재로서 황제의 조칙을 숨기고 발표하지 아니하여 흉악한 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신씨의 변고는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에 발생하게 되었소. 왕씨는 이미 솥 안에 물고기처럼 되어 존망이 호흡에 달려 있는데 경이 만번 죽을 고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소 대의를 잡아 지켜 우리 왕씨를 위하여 만세의 계책을 정하니 덕부, 몽주, 용기, 장수, 성린, 조준, 박위, 도전 8명의 장수가 서로 따라 도와서 11월 15일에 천자의 조칙을 현릉의 정비의 뜰에 선포하고 나를 종조에서 맞이하여 현릉의 후사로 삼아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고 새벽에서 조반때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신씨를 제거하였소. 그 인친과 지당들이 온 나라의 뿌리가 서로 얽혔으나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보고는 간담이 떨어져 면모를 고치고 향순하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햇빛은 봄과 같았소. 위로는 31대를 서로 계승하던 차례를 잇게 되고 아래로는 천만 억대의 한이 없는 경사를 열어놓았으니 경에 흥복한 공은 강후와 오왕에게 비길 바가 아니요. 경은 대대로 충의를 쌓아 왕실의 마음을 다했는데 덕이 후함에 유광이 경의 몸에 나타났으며 문식과 무략을 다 갖추었으니 왕좌의 제주요 나라만 위하고 집은 잊었으니 사직에 신하여 천지와 조종께서 도타이를 낳았으니 삼한의 안위에 주의한 것이고 현릉에게 지우되어 홍건적을 섬멸하여 양경을 수복하고 요망스러운 중을 몰아내어 왕실을 편안하게 하고 납시를 달아나게 하여 사막에 위험을 떨쳤고 왜구를 패퇴시켜 서해를 보전하고 인월에서 공격하여 부상을 겁내게 했는데 경은 현릉의 지우에 감격하고
종묘의 절사를 슬퍼하여 해가 지는 곳에서 해를 붙잡기를 맹세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은 천지에 통하고 지극한 충성은 조종에 통하였소.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대함은 삼한의 마음을 감복시켰고 지극히 인애하고 지극히 은혜로움은 만백성의 환심을 맺게 하였소. 하늘은 대순을 돕고 사람은 대신을 돕는 까닭에 흥복이 이같이 쉬웠던 것이요. 경은 이에 현능의 지우를 진실로 갚게 되었소. 옛날에 주공이 국가에 훈공이 있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동방의 제후로 삼았으니 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모토를 나누어 대대로 봉후하게 하고 모습을 그리고 공을 새기며 자손에게 무궁한 세대까지 유사하게 하오. 내가 원자를 거느리고 이 일을 종묘에 고하오. 아, 경이 우리의 억조 백성을 살리고 우리의 종사를 계승하여 우리 삼한을 다시 건국하게 한 공로는 변변치 못한 보상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겠는가. 경이 중흥의 원신이 되어 명망은 배태사와 같으나 임무는 상나라 아형보다 무겁도다. 경륜을 세우고 강기를 베풀어 만세 법칙으로 삼고 준수한 인재를 좌우로 구하여 우리 조정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덕이 적은 나를 보필하고 우리의 사직을 보존하게 하니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이 만년 동안에 조상의 제사와 함께 재양하게 된다면 나의 덕이 적은 사람도 함께 빛이 있겠소. 경의 자손도 경의 충량을 본받아 영세토록 잊지 않고서 나의 후사왕을 보필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경사를 누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또 군사를 돌이킨 공을 기록하여 교지를 내려 포장하고 전지 100결을 내려주었다. 총서 111번째 기사. 윤희, 이초가 공양왕의 즉위에 대해 명나라에 무고하여 옥사가 일어나다. 5월, 순안군 왕방과 동지 밀직사사 조반이 경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예부에서 신등에게 이르되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파평군 윤희와 중량장 이초란 사람이 와서 황제에게 호소해 말하되 고려의 이시중이 왕요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는데 요는 종실이 아니고 곧 이시중의 인친입니다. 요는 이성계와 더불어 모의하여 병마를 움직여 장차 상국을 범하려고 하므로 재상 이색 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곧 이색, 조민수, 이임, 변한열, 권중화, 장하, 이숭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을 잡아서 살해하려 하고 우현보, 우인열, 정지, 김종현, 윤유린, 홍인계, 진을서, 경보, 이인민 등은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 보냈는데 그 내쫓긴 재상들이 몰래 우리들을 보내어 천자에게 고하고 이내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와서 정토하게 하시오 한다 하면서 이에 윤희와 이초가 기록한 이색, 조민수 등의 성명을 내어 보이므로 조반이 윤희와 대변하기를 본국이 대국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내 윤희에게 묻기를 그대는 벼슬이 봉군에 이르렀는데 자못 나를 알 것인데 하니 윤희는 깜짝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우현보, 권중화, 경보, 장하, 홍인계, 윤유린과 최공철 등을 순군옥에 내려가두고 이색, 이임,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숭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 등은 청주의 감옥에 가두고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총서 112번째 기사.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희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6월 공양왕이 청주의 수재로서 태조와 심덕부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판서 조온을 청주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희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에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에 명하여 구문하니 윤희의 친족 윤유리는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무원 최공철은 죄에 자복하였으며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괴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하게 하라. 113번째 기사. 태조가 윤희 이초 사건으로 사직하다. 태조를 죽이려는 사건과 연루된 심덕부 등을 논죄하다. 11월 태조가 윤희 이초의 옥사로서 글을 올려 사직하니 태조로서 영삼사사로 삼았다. 김종현이 서경에 이르러 천호 윤귀택과 심덕부의 휘하인 선공판관 조유와 공모하여 태조를 살해하고자 하니 귀택이 모계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몰래 태조에게 나아가 변고를 고발하기를 종현이 심시중 지용기 등과 함께 모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조유도 또 말하기를 심시중이 진무, 조원과 조유 등으로 하여금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비밀히 덕부에게 알리니 덕부가 조유를 옥에 내려 가두었다. 태조가 아뢰기를 신은 덕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므로 본대부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조유를 신문하지 마시고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종시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공양왕이 장차 이를 석방하려고 하니 헌부에서 소를 올려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조유는 이에 복죄하여 교형에 처하고 덕부, 용기, 조원 등은 모두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 총서 114번째 기사. 여러 원수들의 인장을 회수하다. 공양왕이 헌부의 청으로 인하여 여러 원수들의 인장을 모두 회수하였다. 총서 115번째 기사. 태조를 다시 문하시중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는 전문을 올리자 윤허하지 않다. 12월 다시 태조로서 문하시중 도총중회의 제군사로 삼으니 태조가 전문을 올려 사양하였다. 다만 덕을 헤아려 직위를 주는 것은 이것이 임금의 발금이 되고 총행으로서 공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의리에 합합니다. 만약 영화를 탐내어 함부로 나아가면 혹은 재화를 맞이하고 원망을 초래합니다. 이로써 소공은 권세가 극성하면 잊기 어려움을 근심했으며 채택은 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에서 시중의 임무는 실로 주나라의 총재의 벼슬이니 나라를 균등하게 함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 음양을 조화시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국량이 좁고 얕으며 학술은 소략하고 거칠은데 가성이 해독을 퍼뜨리던 시기를 당하여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 신과 사람이 함께 통분히 여기고 종묘와 사직이 거의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삼가
천자의 명령을 받들었으니 참위의 종자들은 저절로 멸망에 이르고 정통의 전승은 능히 흥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곧 조종께서 몰래 도와주심이요 진실로 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급을 주신 은혜를 입어 이내 중외의 국사를 통솔하니 덕에 의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에 도움이 없으므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실패시킨 근심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윤희와 이초가 도망해 중국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천자를 업신여기고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사직을 옮기고자 하니 김종현이 그 주모자가 되어 스스로 미혹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안위에 매여 있으며 신 자신의 이해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숨은 것을 고의로 놓아주매 다만 반역한 것을 몰래 서로 모의하니 다만 신의 총리가 시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생각이 이에 이름에 조심하고 황공하여 그침이 없습니다. 요사이 우의정에 사면하게 되매 사사로이 마음속에 다행하게 여겼는데 지금 또 신을 시중에 임명하여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가 재건되어 문물이 다시 일어나니 스스로 큰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국정을 보좌하겠으며 무거운 덕망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인심을 진압 복종시키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와 신의 중한 책임을 벗겨주신다면 신은 마땅히 어진 사람에게 길을 피하여 관직을 비워두었다는 비난을 끼침이 없을 것이며 집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제사진의 복을 비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왕은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였다.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함은 실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고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림은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는 정승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 몸의 거취는 나라의 안위에 관계된다. 경은 뜻은 풍성에 격려되고 기운은 삼광 오악에 타고났소. 예로부터 공이 왕실에 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덕이 백성들에게 입혀졌소. 납시를 북방 모퉁이에 쫓아내고 왜구를 사방의 국경에서 섬멸하였소. 선왕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부터 위성이 그 사이에 거짓으로 왕위를 도적질하여 사냥에 빠지고 주색을 즐기며 사륙을 마음대로 행하여 완악하고 흉악한 짓을 크게 행하여 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을 범하려고 하는데 경이 영리와 순리를 밝게 알고 대의를 주창하여 돌아와서 종친과 여러 신민들과 모의하여 마침내 위성을 패출시키고 과인을 추대하여 나라의 터전이 거의 위태했는데도 다시 편안하게 하고 총사가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시 이어지게 하니 공을 비교하고 덕을 헤아려 보매 옛날에 빛나고 지금도 빛나서 마땅히 우리 집에 길이 보좌하고 영광을 후사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어찌 여러 소인들이 몰래 간사한 계획을 꾸밀 줄을 기약했으랴. 이것은 실로 나에게 있고 경의 이유는 아니니 자기를 책망하는 데 깊이 뜻을 두고서 장차 그 형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형이 갑자기 전장을 바쳐 직임을 면하려고 하니 형은 비록 생각하기를 상심했지만은 나의 소망은 그렇지 아니하오. 원수와 고괭이 이미 일체처럼 되었으니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게 작게 되더라도 감히 내 마음에서 있겠는가. 번거롭게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그대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바라오. 총서 116번째 기사. 5군을 없애고 3군 도총제부를 만들어 태조를 도총제사로 삼다. 공양왕 3년 신미정월
5군을 줄여 3군으로 삼고 도총재부로서 중외의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태조로서 도총재사로 삼았다. 총서 117번째 기사.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과 윤허치 않는 비답이 오가다. 3월 태조가 전문을 올려 사직하고자 하였다. 신은 용렬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별다르게 대우하는 은혜를 입어 직위는 항상 장상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털끝만한 도움도 없으니 마땅히 현인을 등용하는 길을 피하여 임금의 밝은 정치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을 모독하였으나 매양 윤허를 받지 못하니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더욱 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일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만 그 임금과 신하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고조는 창업한 군주로서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하였지만은 공신을 대우하는 데 이르러서는 식견 있는 사람은 그 결점에 불만이 있었으며 광무제는 중흥한 군주로서 호거를 망라하여 한 왕조를 광복하고 또 공신을 잘 대우하여 그 종말을 보존하였으니 뒷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잘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 공신은 한신과 주발도 마침내 장양의 그 종말을 보존한 것만 같지 못하고 구순과 등우도 오히려 엄자릉의 고절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신이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은 장양과 엄자릉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광무제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병신년 6월에 선부인 신 이자춘을 모시고 현릉에게서 명령을 받아 쌍성을 평정하고 옛 강토를 수복하고는 남은 힘을 빙자하여 땅을 넓혀 청주까지 이르러 번진으로 삼고 동쪽을 돌아다 볼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현릉께서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신의 아버지를 영록대부 판장작 감사로 삼고 그대로 삭방도 만호로 삼았으며 또 신을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 승진시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직위가 제보에 이르렀지만은 아무런 보조한 것이 없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진년에 이르러 가성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니 사람들이 감히 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장차 사직이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어서 다시 종사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사를 마음대로 부렸다고 하며 다시 기사년에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위성을 멸망시키고 진성을 회복시켜 능히 종사를 바로잡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국가의 실권을 잡았다고 하며 지금은 통제군사가 되어 군사를 기르고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서 간웅을 진압 굴복시키고 왜구를 몰래 소멸시켰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자를 소모시켰다 하여 무리가 분분하니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은 세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으니 공은 작은데 상은 커서 남에게 꺼린 바가 된 것이 그 한 가지 불행이요. 사직을 보존하고 정통을 회복하고 도적을 금지시킨 등의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두 가지 불행한 일이요. 예로부터 공과는 서로 가리워질 수가 없는데 고집이 세고 명민하지 못하여 용기 있게 물러가지 못한 것이 그 세 가지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름에 진실로 황공합니다.
이유는 말하기를 신하는 은총과 이익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채택은 말하기를 사시의 질서는 공을 이룬 자는 떠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은 마땅히 오랫동안 현인에 등용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바라옵건대 전리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존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공신을 보존시켜준 덕으로 유독 광무제에게만 혼자 칭찬 듣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 윤허하지 않고 비답하였다. 대신에 한 몸은 국가의 흥함과 쇠함에 관계되고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매여 있는 바 직임이 이처럼 무거우니 거취를 가벼이 할 수가 없소. 이로써 소공이 돌아갈 것을 고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공은 임금을 후하게 보조하는 의리가 있었소. 경은 산천의 기운을 타고난 불세출의 인물이요 사직의 원훈이 되는 신하이요 국사를 위하여 사사를 잊으니 충성이 해를 꿰뚫고 대의에 의지하여 신의에 편안하니 공업은 하늘을 떠받들었소. 이에 선왕의 때부터 과인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을 내어 우리나라를 안녕하게 하였소. 무진년에 중국을 침범하는 군사를 저지시키고 기사년에 난리를 평정하는 계책을 정했으니 국군이 이로써 다시 이어졌으며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었소. 또 그 군병을 훈련 양성하여 국가를 방위했으니 이리 모두 천리에 합하는데 마음이 어찌 남의 말을 돌보겠는가. 은총의 지위에 있기를 놀라할 것과 같이 하니 경에 자기 처신은 잘하지만은 모의를 합하고 정사를 같이 하는데 나에 맡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엄자릉의 고절은 광무가 일로서 맡기지 않았으며 유후에 가버림에 한나라가 그 편안함을 이루었으나 옛일로서 지금의 일을 비교하건대 형세가 다르고 일이 다르니 마땅히 그 쥐기위에 안정하여 나의 마음에 부합하게 하오. 총서 118번째 기사.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과 윤허치 않는 비답이 오가다. 6월 대간이 상언하기를 우현보는 죄가 이색과 같은데 지금 이색이 이미 편직되었으니 마땅히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무릇 3번 올라갔으나 모두 전중에 머물러 두었다. 우리 전하가 이때 우대연이 되었는데 공양왕이 명하여 태조의 저택에 보내어 대간을 금지시키도록 청하니 태조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내가 대간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전문을 올려 사직하기를 모든 정치가 잘 되는 것은 명철한 군주가 재상을 선임하는 데 있고 온갖 책임에 모이는 바는 마땅히 수효만 채우는 신하가 현인을 추천해야 되니 진실로 의를 잇고 영화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사정을 위하여 덕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기국은 작은데 책임은 크니 일은 정리되는데도 비방은 일어납니다. 비록 관중처럼 신임을 얻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더라도 증서 취하지 않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3월에 신에게 문하시중을 2번째 제수하시니 은총이 후하시어 청의에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윤허된 하교를 받들 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실로 깊어 싸우며 더욱이
관직을 비워둔 비난을 끼치게 되매 두려움과 근심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물며 본디부터 병이 있으며 또 마땅히 영만을 경계해야 하니 만물의 생성을 관찰해보면 사시가 차례를 번갈아 하는 데서 유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베푸시어 신의 지극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사직을 허락하신다면 신은 삼가 한적한 곳에서 병을 휴양하여 중흥의 공을 길이 보존하고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수의 축원을 항상 바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좌대원 이첨을 명하여 가서 유지하게 하고 이내 비답을 내리기를 한나라의 편안함과 위태함은 매인 바가 중대하니 대신에 거취는 경솔히 할 수가 없소. 어찌 영만을 경계하는 데만 절개를 힘써서 몸을 보전하여 물러가기를 원하고자 하는가. 경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난 불세출의 인물이요 1월 같은 고충으로서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국가가 다시 편안해지고 명분을 바로잡아 계책을 정했으니 신과 사람이 곧 기뻐하였소. 이 새로 건국한 시기에 이르러 경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재간에 폐해를 끼쳐 바야흐로 정사를 함께하여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사직을 핑계하면서 면하기를 도모하는가. 비방이 일어나면 도리로서 풀게 할 것이며 병이 심하면 마땅히 의술로서 다스리게 할 것이니 직위를 내놓아 편하게 거처할 필요가 없이 능히 정신을 즐겁게 하여 잘 보존할 것이요 이미 3번이나 사양했으니 다만 조금 안정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태조는 아뢰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신으로 하여금 함께 모의하게 하고 변경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신으로 하여금 외모를 맡게 하여 신의 할 수 있는 일로서 책임지운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임무는 크고 직책은 무거워서 이미 능히 감내하지 못하였는데도 게다가 병이 번갈아 침노하니 원컨대 의약을 써서 스스로 보양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공양왕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니 태조는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또 전문을 울리기를 신이 무진년에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 위성을 폐위하고 진성을 세웠으나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의 시기함을 입었습니다. 또 창을 세우고 우를 맞이할 적에 윤희와 이초가 함께 모의한 것이 증험이 이미 명백한 까닭으로 대간이 자기들끼리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을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사주하였겠습니까? 지금 신에게 명하여 대간을 금지시키게 하니 이것은 신이 대간을 사주시켰는가 의심하는 일입니다.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므로 큰 임무를 감당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마땅히 현량을 뽑아 신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매 공양왕이 전문을 보고 우리 전하에게 이르기를 시중의 전문 가운데서 진술한 것은 모두가 나의 생각 밖에 나왔다.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왕위에 있는 것은 오직 시중에 추대하는 힘만을 믿을 뿐이므로 시중을 존경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는데 시중께서 어찌 나를 저버리겠는가. 창을 세우고 우를 맞이할 적에 윤희와 이초가 함께 모의한 사람들은 이미 전년에 의논하여 정적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서 특별히 이들을 사죄했으며 시중도 또한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지금 대간이 다시 사죄 전에 이를 들어서 죄주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경으로 하여금
시중에게 고하여 시중이 만약 대간을 보게 되면 이 뜻으로 계유하기를 청할 뿐이니 경이 시중에게 어떻다고 말하였기에 시중이 굳게 사퇴하고자 하는가? 만약 시중이 사직한다면 내가 또한 어찌 감히 이 자리에 편히 있겠는가? 하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는데 말의 취지가 매우 간절하였다. 곧 우리 전하로 하여금 가서 관직에 나오도록 계유하게 하였으나 태조는 끝내 정사를 보지 아니하였다. 총서 119번째 기사. 공양왕이 대간에게 우현보의 죄를 논하지 말도록 하다. 공양왕이 또 대간에게 계유하기를 우현보의 죄상은 애매하고 게다가 사죄 전에 있으니 다시 청죄하지 말라 하고 사순 황운기로 하여금 태조를 부르게 하니 태조는 병으로서 능히 조회하지 못하였다. 운기가 태조에게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서 능히 조회하지 못하온데 지금 운기가 신을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하매 공양왕이 노하여 운기를 순군옥에 내려 가두었다. 총서 120번째 기사. 태조를 참소하는 말이 돌자 정도전 등과 거취를 논의하다. 태조가 정도전, 남은, 조인옥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등과 함께 왕실에 있는 힘껏 협력하였는데도 참소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들이 용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가 마땅히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를 피하겠다. 하면서 먼저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행장을 재촉하여 장차 떠나려 하니 도전 등이 말하기를 공의 한 몸은 종사와 백성이 매여 있으니 어찌 그 거취를 경솔히 할 수 있겠습니까? 왕실에 남아 도와서 현인을 등용시키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쳐서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참소하는 말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 모퉁이에 물러 있게 된다면 참소하는 말이 더욱 불처럼 일어나서 재화가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옛날에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르겠다고 하니 고조가 이를 죄주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은 다른 뜻이 없으니 왕이 어찌 나에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서로 더불어 의논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으니 가신 김지경이 강비에게 사뢰기를 정도전과 남은 등이 공을 권고하여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이 장차 그릇될 것입니다. 이 두 서너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강비가 그 말을 믿고 우리 전하에게 알리기를 정도전과 남은 등은 모두 믿을 수가 없소. 하니 대답하기를 공이 참소하는 말에 시달려 물러가실 뜻이 있는데 정도전과 남은 등은 이해의 문제를 힘써 진술하여 그 가시는 것을 중지시킨 사람입니다. 하므로 이에 지경을 책망하였다. 그 두 서너 사람은 공과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한 사람이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말라. 총서 121번째 기사. 공양왕이 태조의 집에 가서 연회를 즐기다. 7월 공양왕이 태조의 사제에 거둥하여 주연을 베풀고 음악을 베풀어 놀다가 밤중이 되어 그치었다. 총서 122번째 기사. 태조가 공양왕과 술을 마신 후 마음대로 궁궐의 문을 열고 나아가다.
태조가 강비와 더불어 공양왕에게 나아가 술잔을 드리니 공양왕이 태조에게 의대, 입자, 보영과 안장 갖춘 말을 내리니 태조는 즉석에서 이를 입고 배사하였다. 밤에 이르러 유만수가 문을 잠그니 전하가 몰래 태조에게 사뢰고 나가기를 청하고는 이에 태조의 명령으로서 금직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태조를 모시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마상에서 태조가 전하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갓끈은 실로 진귀한 물품인데 내가 장차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한다 하였다. 이튿날 왕이 노하여 금직을 가두니 태조가 대궐에 나가서 술을 견디지 못하여 금직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과하매 왕이 금직을 놓아주었다. 총서 123번째 기사. 태조를 판문하부사로 삼다. 9월 태조를 판문하부사로 삼았다. 총서 124번째 기사. 이색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태조를 사저에서 만나다. 11월 이색이 왕의 부름을 받고 평소로부터 서울로 돌아와서 태조를 사지에서 배우니 태조는 몹시 기뻐하여 그를 윗자리에 맞이하고 꿇어앉아 술을 울리면서 이색에게 서서 마시기를 청하니 이색이 모두 사양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르게 여겼다. 매우 즐기고서 파하였다. 총서 125번째 기사. 태조에게 안사공신의 칭호를 더 내리다. 12월 태조에게 안사공신의 칭호를 더 내리었다. 총서 126번째 기사. 올량합과 알타리가 조해와서 다투다가 화해하다. 태조가 집에서 이들을 대접하다. 올량합과 알타리가 와서 조회하면서 윗자리를 서로 다투니 알타리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온 것은 윗자리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시중 윤관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비석을 세워 고려 지경이라 했는데 그 지경 안의 인민들이 모두 제군사의 위엄과 신의를 사모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면서 마침내 윗자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올량합과 알타리를 저택에서 대접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복종한 때문이었다. 총서 127번째 기사. 술에 취해 공양왕에게 예절을 갖추지 않은 밀직사 이엄을 귀양 보내다. 공양왕 4년 임신정월 밀직사 이엄이 술에 취하여 왕에게 예절을 차리지 않았으니 간관이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매 태조가 아뢰기를 이엄이 비록 죄가 있지만은 그 말이 미친 듯이 망령되나 강직한 것에서 나왔으니 이를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침내 곤장을 쳐서 귀양 보내었다. 총서 128번째 기사. 공양왕과 건문세족이 태조를 꺼려하다. 태조가 공이 높고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공양왕이 이를 꺼렸으며 또 국가세족들은 사전을 혁파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공양왕이 태조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방법으로 무함하고 회방하였다. 우 창의 당이 왕실의 인척관계를 맺어 조석으로 참소하니 공양왕이 도리어 참소하는 말을 믿고 밤낮으로 좌우의 신하와 더불어 몰래 태조를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태조의 휘하 인사가 그 소위에 분개하여 그를 올려
그 무망함을 변명하고자 하여 글이 이루어졌으나 올리지 못했는데 태조의 서형 사위인 변중량이 중간에 서서 변고를 관망하다가 공양왕이 시기하여 싫어함이 이미 극도에 달한 것을 알고는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평소부터 공양왕의 사위인 익천군 왕집과 동경계를 맺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휘하 인사가 만든 글로써 왕집에게 알려 훗날에 터전을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 까닭으로 공양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의 휘하 인사가 글을 만들어 우현보 등을 논죄하고자 한다 하니 경도 또한 알고 있는가? 하니 태조는 몹시 놀라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러나와서 휘하의 인사를 불러보고는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중지시켰다. 총서 129번째 기사. 세자가 명에서 돌아오다 정몽주가 태조를 견제하기 위해 태조의 측근을 탄핵하다. 3월 세자 석이 중국에 조현하고 돌아오니 태조가 황주에 나가서 맞이하고 드디어 해주에서 사냥하였다. 장차 길을 떠나려 하매 무당 방울이 강비에게 말하기를 공의 이번 행차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백척의 높은 다락에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름에 만인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강비가 매우 근심하였다. 태조가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에 빠져 넘어졌으므로 드디어 떨어져 몸을 다쳐 교자를 타고 돌아왔다. 공양왕이 중사를 연달아 보내어 문병하였다. 처음에 정몽주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부추춤을 꺼려하였는데 태조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태조를 제거하고자 하여 대간을 사주하여 말하기를 먼저 그의 보좌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그를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태조의 친근하고 신임이 있는 삼사좌사 조준, 전 정당문학 정도전, 전 밀직부사 남은, 전 판서 윤소정, 전 판사 남재, 청주목사 조박을 탄핵하니 공양왕이 그 글을 도당에 내렸다. 몽주가 중간에서 이를 선동하여 조준 등 6인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그 무리 귀임기련, 이반 등을 조준, 정도전, 남은의 귀양 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김귀련 등이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우리 전하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속촌의 무덤 옆에서 여막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전하가 이제에게 말하기를 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하매 이제는 말하기를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병란도에 이르러 유숙하니 전하가 달려와서 아뢰기를 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서울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조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야 태조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전하가 태조를 부축하여 저택에 이르렀다. 총서 130번째 기사. 밀직제학 이성중이 가보인 보검을 태종에게 바치다. 전하가 대연이 되었을 때에 이달충의 아우 밀직제학 이성중이 그 아들 휴로 하여금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금을 장식한 보검을 바치게 하니 전하가 왕비와 더불어 앉아서 이를 받았다. 왕비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보검을 보낸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 하였다. 이튿날 전하가 성중의 집에 가서 사례하기를 나는 유학을 닦은 선비인데 무엇 때문에 보검을 보냈는가 하니 성중이 대답하였다. 보검은 저의 소용이 아닙니다. 명공께서 당연히 쓸 것이기에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